수출이 진짜 심상치 않습니다. 비상사태의 상황이 점점 짙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부터 위기라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닐 것 같아요. 일단 한번 보시죠. 1월 1일부터 1월 20일까지 지난 1월 1일부터 1월 10일까지는 그래도 좀 수출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수입은 좀 줄어들었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열흘이 지나고 지금 1월 20일까지 보니까 수출이 마이너스 5.1%입니다. 316억 1,500만 달러. 그리고 수입도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 1.7%입니다. 353억 8천만 달러. 무역 수지가 무려 37억 6,500만 달러입니다. 굉장하죠. 와, 이게 여러분 진짜 충격입니다. 물론 조업일수가 하루 줄었습니다. 하루 줄었기 때문에 수출도 줄고 수입도 줄고 전년 대비하니까 그렇게 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역 수지가 37억 6,500만 달러가 됐다는 것은 솔직히 좀 끔찍합니다. 지금 이대로라면 여러분 1월의 수출이 진짜 충격적인 사태, 저는 충분히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제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느냐. 기본적으로 말입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20일까지 마이너스 5.1%의 수출이 줄어들었죠. 이게 쭉 돌아가서 말입니다. 2024년 1월을 보십시오. 18% 늘었습니다. 18% 늘으니까 작년에 18%보다 더 늘어야지 플러스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18% 는 것을 바로 늘게 하기가 진짜 쉽지 않은 거예요. 왜? 역기저 효과가 생기는 거거든요. 지금 2023년 1월에는 마이너스 16.6%였거든요. 이건 말입니다. 2024년에 1월에 18%로 제껴버렸습니다. 그런데 2025년에는 제끼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18%를 넘어서기가. 그래서 조업일수도 짧아졌지만 하루가 짧습니다. 그러나 마이너스 5.1%라는 숫자는 솔직히 충격적입니다. 왜 제가 충격적이라고 말씀을 드리나 하면요. 일할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1월 20일까지면 이제 일할 시간이 1월 달에 말입니다. 21일, 22일, 23일, 24일 이거밖에 안 남았습니다. 게다가 31일이 남았다고 이야기하지만 이것도 휴가 처리하든 대기업들은요. 이날도 휴일로 지정을 하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지금 일할 수 있는 그 날이 오늘하고 내일하고 모레밖에 3일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일을 안 하잖아요. 적어도 말입니다. 적어도 전년 대비하면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일주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일주일이. 자, 일주일이 없어졌을 때 여러분 수출이 이게 플러스로 돌아설까요? 마이너스도 심각한 마이너스가 나오지 않을까요? 마이너스 16.6%가 2023년입니다. 그때만큼 떨어지는 것은 아닐까요? 가능합니다. 지금 그만큼 일하는 날이 줄어들기 때문에 충격적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수입도 준 상태잖아요. 지금 수입도 2023년에는 2.6%가 줄었지만 2024년 1월에는 마이너스 7.8%가 줄었었거든요. 이거는 말입니다. 플러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업일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마저도 떨어질 겁니다. 그러면
수출도 떨어지고 수입도 떨어지고 그러면 무역 수지는 점점 나빠진다는 이야기가 되는 건가요? 아마도요. 아마도. 지금 수입 자체가 원유는 13.8% 줄어들었지만 반도체가 18%나 늘어났고 기계류가 8.6%, 반도체 제조 장비가 6.5%가 늘어났으니 이게 마이너스가 더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상황이 저는 진짜 위기가 시작되는 게 지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2025년 1월에서 1월 20일 37억 6,500만 달러의 적자거든요. 2024년에는요 플러스입니다. 3억 400만 달러가 플러스가 났었어요. 그런데 이대로라면 적자가 난다는 이야기잖아요. 적자도 많이 난다는 이야기예요. 일하는 횟수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100억 달러까지도 적자가 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게 두렵습니다.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그만큼 위기라는 게 지금 우리 곁에 다가와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다고 내수가 좋아졌습니까? 내수가 좋아졌으면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인들이 웃어야 됩니다. 그런데 웃지 못해요. 중소기업인들마저 웃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는 것은 내수도 시원치 않다는 이야기거든요. 요즘 같은 시기에 여러분 돈 쓰시겠습니까? 정치적 불안이 날로 커지고 사회적 불안감은 더 강해지니 돈 쓰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내수는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수출까지 나빠지면 진짜 위기는 이제부터다 하는 말이 틀리는 말이 아니라니까요. 이제부터 진짜 위기가 시작된다는 말도 이게 여러분 상황이 진짜 나빠지는 겁니다. 게다가 여러분 보세요. 반도체 수출 19.2% 늘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수출은 마이너스예요. 특히 말입니다. 석유 제품의 수출은 마이너스 29.9%입니다. 아마 1월 31일 아마 통계가 발표가 되면 여러분들 진짜 놀라실 거예요. 성형차 수출, 전전제비 수출할까요? 전전대비. 전전제비 수출이면 자동차 수출이든 철강이든 선박이든 자동차 부품이든 무선 통신기기든 정밀기기든 아마 초토화의 냄새가 많이 날 겁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지금 반도체는 점점 줄어들잖아요. 2024년 1월에 54.2%가 늘었으니까 이게 역기저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지금 작년 12월까지만 하더라도 31.5%가 수출이 늘어났는데 2025년 1월에서 20일까지는 19.2%밖에 안 늘어났잖아요. 이것도 마이너스로 떨어질 가능성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G2라고 하죠. 중국에 대한 수출도 4.9% 줄어들었고요. 미국에 대한 수출은 9.6%가 줄어들었습니다. 유럽연합에 대한 수출도 4%가 줄어들었고요. 다 줄어들었습니다. 심지어 중국에 대한 수출은 4.9%가 줄은 데다가 비중은 더 많아졌습니다. 20.5%까지. 미국은 17.7%로 줄었고요. 이게 여러분 시장에서는 더 큰 위협이 될 거예요. 중국은 지금 사실상 디플레이션 늪에 빠졌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지금 현재 우리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 수출도 위험 상황으로 점점 몰려가고 있고 내수는 나빠져 있기 때문에 충격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트남은 높아져서 그나마 13.9% 높아졌고요. 일본은 7.7%, 대만은 13.5% 높아졌지만 금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인도도요 1.5% 높아지는데 그쳤고요. 전체적으로 우리 수출은요 적자 규모가 1월에 많이 나지 않을까 하는 게 현재까지 예측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진짜 위기는 지금부터다 하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내수가 어려운 상태에서 수출마저도 어려워지면요 경제는
와장창 박살난다는 이야기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은 점점 디플레이션에 빠지고요. 미국은 보호무역주의 장벽이 점점 높아집니다. 그렇게 되면 내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도 더 쪼그라들 겁니다. 최대한 관광객들이 좀 와서 내수를 살려주는 것, 이것도 굉장히 필요한 조건인데 이마저도 쉽지 않다는 뜻이에요. 중국 경제가 나쁘니까 미국이 보호무역주의를 워낙 강하게 하니까 쉽지 않다. 그러면 우리 경제는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다. 이게 정답입니다. 제가 작은 단서가 나오면 그 단서를 가지고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반추하잖아요. 지금이 딱 그럴 때예요. 제가 수출이 1월 달부터 어려워져서 2월 달에 좀 좋아질지 모른다 이야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2월도 만만치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 장벽이 굉장히 높아질 거거든요. 거기에 오는 충격파는 상상을 하기 힘들 만큼 어려운 상황으로 몰릴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던 저성장의 늪이 깊어진다는 게 지금입니다. 지금보다 더 깊어질 가능성 높습니다. 아직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보편관세가 대한민국 제품에는 얼마나 매겨질지 아직 결정이 안 났습니다. 아마 이게 결정이 나면 시장의 불안감은 더욱더 커질 거고요.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은 점점 어려워질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할런지 그 내용을 유심히 살피면서 정환진 TV를 함께 시청하시면 확실하고 빠른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것만 분명히 해두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경제가 수출이 나빠진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참 안타깝지만 현실이라는 것, 또 오늘도 말씀을 올립니다.